네, 정치여담 야담 김철현 경일대학교 특임교수,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춘호 SBS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에 5선 정진석 전 의원, 또 정진석 의원, 그 정무 속에는 수도권 재선 출신 홍철호 전 의원을 낙점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신임 비서실장에 대한 여야 온도차가 큰 상황입니다. 추천하신 건 아니죠? 그 부분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노련하다. 노련하다. 노련 속에는 그게 뭐 단순히 경험만 많다가 아니라 그 경험에는 이게 어떤 때는 이게 소통이 더 필요하고 특히 소통도 어떤 때는 여당과의 소통, 어떤 때는 야당과의 소통 이런 부분 혹은 동시적인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판단할 줄 아는 인물이라고 뭐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계획이 발표된 하루 만에 정진석 의원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거 이거는 성찰과 반성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핵관 정치다.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정진석 의원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한 막말 인사나 친일 후손 논란까지 있는 그런 분인데 야당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인사라고 말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됩니다. 네, 자, 먼저 김철현 교수님. 얼마 전에 대통령 만났다고 권영세 의원 알려졌는데, 자, 이 정진석 비서실장 추천하신 건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서 정 비서실장 노련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정진석 비서실장 카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좀 장고 끝에 묘수 카드를 찾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보면 가장 시급한 게 정무기능의 어떤 복원이거든요. 근데 정진석 실장을 보면 청와대 일단 정무수석 일단 역임한 것이 크고요. 일단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는 게 상당한 큰 경험이 될 것 같고 또 5선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경험도 있고 거기다 보면은 과거에도 보면 노무현 정부 때도 그 문희상 전 국회의장 출신을 하고 또는 박근혜 때도 보면 김기춘 의원을 그때 비서실장을 한 거 보면 어떤 비서실 전체 조금 상당한 안정감이나 일단 중량감도 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다 지금 보면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아마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될 텐데 아마 그 여당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마 긴장과 협력의 관계를 아마 잘 조율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야당에서 약간 반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비서실장이 나름대로 또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을 또 겸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 상당히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조금 버거워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조금 마쿠에서 조율해 나가는 그런 역할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조금 맞는 카드다, 좋은 카드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서영주 대변인.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상당히 박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원래 이제 옛날 속담에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정진석 의원께서 뿌려놓은 게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죠. 예전에 비대위원장 할 때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범죄 혐의자라고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날선 비판을 해왔고요. 다시는 안 만날 것처럼 그냥 그 날만 살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지금 비서실장의 자리에 가서 어떤 야당과의 협치 역할을 맡을 거라고 상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장고대의 묘수를 하지만 장고대의 악수다. 그러니까 사람 바뀌는 거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느껴지는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비서실장 자리가 물론 이제 본인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지근거리에 있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사람이지 무조건 순서를 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을 수 없죠. 하지만 왜 정진석 비서실장이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야당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고 심지어 그 본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시 이재명 대표를 범죄 혐의자와는 대통령 만날 수 없다 했는데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1심에서 받아서 범죄 혐의자잖아요. 그런 분을 옆에 놔두고 나서 이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좀 평온하지가 않습니다. 납득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정도 된다면 어떤 그래도 이 어떤 야당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불편할 수는 있으나 협치에 부딪히는 되지만 저는 이건 협치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내치용이에요. 결국에는 야당과의 소통보다는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을 다시 수습하고 이 혼란을 수습한 뒤에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야당과 뭔가 좀 정치적인 대립각과 힘을 모으겠다. 그런 포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야당에서는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네, 이렇게 야당의 혹평이 나오는 이유는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이 과거 비대위원장 시절에 했던 발언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언급하신 그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을 요청하자 나왔던 당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답변입니다.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과의 면담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말단 책동이다, 뭐 정적 죽이기다 이런 좀 표현들 좀 나왔는데요. 글쎄 뭐 도둑 우르는한데 도둑은 누가 도둑입니까 도대체? 내가 속으로 작게 외쳤어요. 반사 이렇게 했어요. 네, 자 김찬희 교수님 이 발언만 딱 떼놓고 들어보면 과연 영수회담을 앞두고 있는 비서실장으로 적합한가 이런 의문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중적 지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때 뭐 이재명 대표는 뭐 180설 가진 야당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7개 범죄 혐의로 10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정진석 의원께서 보면 여당의 비대위원장이었을 때 그때는 어떤 정치 공세적인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뭐 대통령실에 비서실장으로 가게 되면 어떤 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부분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예우를 할 거고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발언의 어떤 사리 분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민주당에서 과거의 발언들 어떤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했던 발언 때문에 너무 그 부분을 너무 유념할 필요는 없다. 저는 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게 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야당의 대표로 아마 충분히 뭐 예우하고 존중할 거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네, 자 반면에 새 정무수석에 임명된 홍철호 전 의원 유승민 계였는데요. 자, 윤춘원 논설위원. 이 홍철호 새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비교적 여야 평가가 다 후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커리어가 보면은 야당에서도 크게 거부감을 가질 만한 그런 커리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탈당해가지고 이제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개혁 보수를 외치는 그런 당을 한 적도 있었고 그 시절에 유승민 대통령 당시 후보죠. 후보의 비서실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당해서 어쨌든 재선 의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의도 정치를 전혀 모르는 분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2번 낙선을 하셨어요. 21대, 22대 거푸 낙선을 하셔서 8년 동안은 여의도와는 조금 약간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현실 지금 돌아가는 판을 잘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전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홍철호 수석의 기용은 아무래도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의 의중이 이제 강하게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발표가 되고 약간 이례적으로 오후에 정무수석이 곧바로 임명이 된 것은 아마 이제 대통령이 비서실장의 뜻을 물어서 당신하고 좀 편하게 일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랬고 아마 그래서 이제 정진석 실장이 평상시에 염두에 두고 있던 홍철호 수석을 추천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업인으로서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하는 평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한 말로 야당하고 악연을 쌓지 않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 보면요. 본인이 지금 재판 중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1심 유죄 판결이 나왔고 그리고 또 야당에서도 비판하고 정진석 비서실장 입장에서 좀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 어떤 걸 고민하고 있을까요? 야당의 반응이 꽤 신경이 쓰이겠죠. 그다음에 아마 본인 생각에는 자신이 기용이 되면 여론, 특히 언론의 반응도 그래도 자신이 언론 출신이고 언론인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 어제 이제 뭐 프레스 프렌들리하다고 이제 그렇게 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대를 했을 텐데 사실은 저도 아침 신문을 쭉 보니까 그렇게 우호적인 것 같지 않더라고요. 언론인들은 뭐 전관 예우가 없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또 뭐 언론을 떠난 지도 이제 오래됐죠. 네. 정진석 실장이 언론을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일단은 앞에서도 소영주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지금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리로 야당과 협치, 소통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맡을 것이라고는 아마 2년 전에 그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범죄 피의자라고 하는 말을 야당 대표한테 할 때는 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만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을 텐데 저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총선 민의를 반영한 인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다. 다만 정진석 비서실장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능력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난국에 빠진 여당뿐만 아니라 여야 총체 전국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갈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사실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건 뭐 물르를 인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인선만큼이나 주목받았던 건 달라진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직접 인선자를 소개하면서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었는데, 자, 이때 국무총리 인선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언급됐습니다. 후임 총리 지명하실지 언제쯤 하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후임 총리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용산 초청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또 좀 얘기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무수석을 좀 빨리 임명해서 신임 수석이 그런 걸 좀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